안녕하세요. ENS 행정사TV의 행정사 이도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찍어볼 영상은요, 바로 이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사업, 개인 브랜드, 개인 메뉴를 통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망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핵심 꿀팁에 대한 영상입니다. 어떠한 꿀팁이냐면,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가맹 사업에 대해서 장점을 벤치마킹하는 겁니다. 메뉴라든지 이런 부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름 프랜차이즈, 잘 되는 프랜차이즈들은 이 가맹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이제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꿀팁이 되겠죠. 쉽게 말하면 프랜차이즈는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왜냐?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은 초기 비용 많이 듭니다. 대신에 메뉴 개발, 그다음에 어떤 납품, 그다음에 어떤 인테리어, 그리고 뭐 광고 마케팅까지 본사가 대부분 다 도와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인지도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초기에 대한 어떤 이 리스크가 좀 더 덜합니다. 반면에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뭐 약간 유행을 타는 메뉴 같은 경우는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조금 지양하는 아이템인 경우가 돼버리면 이제 조금 더 운영하는데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반대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메뉴 개발부터 인테리어, 어떤 광고 마케팅 이런 부분까지 본인이 다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애로사항이 조금 많이 있죠. 하지만 비용이 조금 더 절감되고 어떻게 보면 멀리 본다라고 하면 이 사업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바로 프랜차이즈는 더본코리아, 이 백종원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더본코리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더본코리아는 굉장히 많은 점포라든지 이 메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요 특징은 첫 번째는 이 가격 자체가 아주 비싸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동일한 메뉴, 동일한 상권에 비해서 조금 더 저렴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 맛인데요. 이 맛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보편적으로 아주 맛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뉴보다는 맛보다는 맛이 없지 않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정도의 맛을 추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최고의 맛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맛을 추구를 해요. 예를 들어 이 더본코리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콩 반점 브랜드 있죠. 그 매장의 짜장면을 예로 들면 이 짜장면에 대해서 어느 누구나 보면 대부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짜장면 집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가격이라든지 어떤 상권에 대한 접근성 등을 고려했었을 때 괜찮은 짜장면집, 괜찮은 중국집이라는 이 딱 이미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고 또 쉽게 먹을 수 있고 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중간 맛을 지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맛이 없더라도 이 가격이면은 나쁘지 않아 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박 맛있다라는 분들보다는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또 올만하다 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이 메뉴 개발에 대한 부분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더욱더 큰 부분은 마케팅, 홍보 마케팅이 어떤 백종원 대표가 어떤 예능이라든지 TV에 나오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하면서 굉장히 많은 마케팅 효과를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가성비 차원에서 저렴한 메뉴, 두 번째 어떤 중간 맛을 지향하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마케팅이라든지 경영에 대한 부분을 꾸준하게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메뉴라든지 사업자로 흡수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분명한 건 동일한 상권, 동일한 메뉴보다는 분명히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유동인구라든지 홀 테이블 수를 고려했었을 때 결국에는 흑자가 나는 구조로 이 가격을 설정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쉽게 말하면 이 상권에서는 유동인구가 100명입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파이예요.
이 100명이 왔었을 때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얼마 이상 팔아야 되는지, 그래야지만 적자, 본전, 흑자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분석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격을 판매하고 있는 메뉴가 있는데, 이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는 이 상권에서는 아예 흑자가 날 수 없어 라는 그런 기준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시는 메뉴라든지 이런 시장가를 고려했었을 때 또 그 상권에 들어가기 위한 권리금, 뭐 임대료, 그다음에 그런 규모를 얻기 위한 임대료까지 이런 거 고려했었을 때 그 기준점이 이하라고 판단이 되면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100% 망하는 길이에요. 장사가 돼도 망하는 길, 안 돼도 망하는 길이 됩니다. 두 번째, 이 맛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설명드린 것처럼 개인차가 있어서 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더본코리아는 굉장히 중간 맛을 지향을 합니다. 약간 달고 짜고 하지만 너무 뭐 느끼하거나 자극적이지 않는 그런 맛을 지향을 해요. 그러다 보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떤 사장님들은 그렇습니다. 어디 맛이 있어서 맛이 있는 집에 가서 음식을 드시고 오세요. 근데 손님이 많죠. 당연히 맛집이니까. 근데 거기서 분석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건 별론데, 아, 이건 별로야, 아, 이거는 이래서 별로야. 개똥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잘 되는 집은 이게 왜 맛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맛을 흉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셔야지, 가셔서 이건 별로야, 아, 내가 만든 게 더 맛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 입맛에 안 맞다고 맛이 없는 게 아니고, 내 입맛에 맞다고 최고의 맛도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고 손님이 많이 줄을 서는 그런 가게, 그런 메뉴는 다 이유가 있어요. 설령 그게 마케팅이든 어떤 중간 맛이든 나랑 맞지 않지만 대중의 맛이든, 어쨌든 이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거를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쉽죠. 설명드리긴 쉬워요. 사장님, 마케팅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홍보도 하셔야 돼요. 블로그든 뭐 SNS든 뭐든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드리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 이렇게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돈이 너무 많아서 영동 한복판에, 강남역 한복판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임대료를 6개월, 1년 동안 손해를 보더라도 메꿀 수 있는 돈이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상권의 모든 걸 해결해 주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마케팅, 광고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실제 만나보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요. 사장님은 서빙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고기 굽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장님은 매니저입니다. 경영자예요. 이 메뉴를 어떻게 팔지, 어떻게 서비스를 할지에 대한 것도 고민하셔야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어떤 컨셉으로 하실지, 어떻게 나갈지, 어떻게 경영을 해야 나갈지에 대한 매니저입니다. 그냥 손님한테 서빙하고 하하호 같이 웃고 단골 만드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가게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홍보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친절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매뉴얼, 그리고 메뉴 개발, 그리고 마지막 홍보 마케팅까지 토탈적으로 하실 수 있는 매니저라는 것을 꼭 명심을 시켜드리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첫 번째, 가격은 그냥 내가 원가 얼마, 육감비 얼마, 그리고 주변에 얼마 파니까 나는 조금 더 싸게,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그런 기준과 같이 그 상권에 대한 분석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상권은 이런 한 상권이니까 내가 이 가격으로 팔면 열심히 노력을 해도 흑자가 안 나겠다. 그런 경우 가격을 올려야겠죠. 반대로 이렇게 팔고 이 상권 같은 경우는 흑자가 나겠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맛입니다. 절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자신 있는 음식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메뉴가 있었을 때 그 메뉴를 잘 팔고 있는,
많이 팔고 있는 가게에 가셔서 그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최대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맛을 개발하고 또 지향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마케팅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굉장히 어렵지만 사장님은 주방장도 아니고요. 그리고 홀에서 서빙하는 어떤 홀 종업원도 아닙니다. 이 사업 아이템에 대한 개발부터 메뉴 개발, 그 다음에 어떤 인력 관리, 그리고 마케팅까지 경영하는 경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떻게 굽고 아니면 어떻게 손님을 접대하고 이런 고민을 하시지 마시고 토탈적으로 경영자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자영업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긴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이 정답은 멀리 있진 않아요. 뭐 무슨 모방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남들이 잘 되는, 남이 잘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합격한 선배가 가지고 있는 노트를 빌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혼자 그냥 문제 풀고 오답 노트 맨땅에 헤딩하는 사람은 2년, 3년 걸린 코스를 그 합격한 선배가 물려준 그런 노트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노트를 준비하고 찾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발 똥꼬집 비우지 마시고 남의 말에 조금 귀를 기울이시고 잘된 집에 대한 성공 사례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